시작하겠습니다. 86회 한양전기 문제입니다. 회사 한양전기 확인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일단은 들어가라고 그랬죠. 들어가신 다음에 무조건 1번, F4번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두 건이 있습니다. 불러오시면 돼요. 제품 매출까지 불러오신 다음에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불러왔죠? 수탁자가 판매하였으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80만원을 확인했고요. 원가는 40만원입니다. 자,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매출이 누락된 건이네요. 기타 수익금액 조정 탭 눌러서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이 누락됐어요. 수익금액은 80만원, 원가는 4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탭으로 들어오시면 빨간색으로 80만원 떴죠? 제품 매출에 가서 80만원 입력하시고 세무조정 두 개 해주셔야 되겠죠? 제품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 과소계상액 80만원 유보 발생. 자,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40만원 유보 발생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이게 다예요. 제품을 매출거래처에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얘는 매출이 아니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오셨으면 320은 입력되어 있고요. 코드번호 503007번 입력하시고 수출이 3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품 매출에. 그러니까 3억 원을 입력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200이에요. 3200-800. 3억 원 스페이스바 눌러서 없애주시면 수출란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탭 찍어주셔서 매출 누락한 거 앞에서 가산을 했으니까 여기선 차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감을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에 선물해준 거 시가, 사업상 증여로 시가란에 4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없어졌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2번 자,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세무 조정을 해라. 대손 설정률은 1%로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 제일 먼저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전기 2월 대손 충당금이 기초잔액이죠. 1200만원. 전기 부인액은 300만원이 있다. 맨 마지막에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입력합니다. 대손금 조정으로 넘어가셔서 5월 2일 날짜고요. 5월 2일 날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에요. 108번 매출채권이고요. 대손 사유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3번에 있어요. 3번에 사망 금액은 380만원 인정되죠? 380만원 충당금과 상기했다고 그랬으니까 충당금 시인액란에 38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잔액으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나와 있어요. 108번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3억 2천만원. 미수금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3,400. 미수금은 3,400. 고정자산 처분 미수금이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전의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요건 불충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에 750만원이 있고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인누계액란에 외상매출금 대손금 부인누계액란에 750만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750만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토탈 채권 잔액이 3억 6,150만원이 나오고요. 빨간 3번에 보시면 3억 6,150만원의 1%에서 한도액이 361만 5천원 나와 있어요. 단기 계상액이 여기 회사는 500만원 계상했다고 나와 있고 보충액은 밑에 82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기월액이 합계랑 맞으면 되는 거죠. 한도 초과는 958만 5천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뭘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충당금 정기 부인액 있죠? 기초 충당금 중에서 부인액 3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정 등록 찍어서 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가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958만 5천 원이죠. 유보 발생. 또 하나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예요. 금액은 300만 원. 역시 마찬가지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빠져나와 주시고요. 3번. 다음 자료에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들어가셨으면은 일단은 업무무관 자산이 여기 차입금 말고요. 2번 자료부터 보셔야 되겠죠. 대표이사한테 그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 준 게 있어요. 가지기금에서 날짜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죠? 대여일이 1월 1일이니까 전기요일이 아니라 대여일. 예, 지급을 눌러주셨었어야죠. 네. 금액은 4,200. 그러면 366일에 153억 7,200만 원 나왔고요. 자, 직원한테 학자금 대여해 준 것은 가지기금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내역 외에 가지금 가수금은 없고요. 네, 자기자본 접수 계산은 무시하고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연일수는 366일이고요. 그러면 2번, 3번은 다 끝났고 1번 자료 보시면 되겠죠. 1번 자료 두 번째 탭 들어가셔서 12%짜리입니다. 지급이자는 240만 원. 240만 원. 근데 전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예요. 240만 원. 두 번째는 4%짜리죠. 4%에 360만 원. 세 번째는 네, 6%짜리예요. 210만 원. 그런데 전에 미완공 건축 신축에 건물 신축에 사용됐습니다. 건설자금이자라는 얘기죠. 건설자금이자예요. 210만 원은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이자 비용이 아닌데, 그죠?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6% 150만 원. 기업 운영자금 대출이자고요. 자, 그러면 3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50만 원하고 두 건만 해당이 됐죠? 그럼 두 개 더해서 510만 원이 자동으로 빨간 2번에 반영이 돼서 업무무관 지급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끝났습니다. 조정 등록 찍어주신 다음에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부터 요거 보시고서 입력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채권. 원천세가 66만 원이 있어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세 분 송금불산입하고 그죠? 66만 원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빼주시면 66만 원 빼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174만 원이죠. 174만 원. 174만 원은 상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여.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가 없으면 직접 입력. 건설자금이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요. 건설자금이자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유보 발생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유보 발생이에요. 그리고 해제하신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이자죠. 업무무관 자산이자 180.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입력할게요. 186만 7,711원.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무조정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세무조정은 건별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들어가셨으면 자, 선급보험료고요. 첫 번째 이거는 작년 거네요. 그죠? 작년 2019년도 거예요. 2019년도 거는
여기서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2020년도 거만. 거래 내용이 본사 자동차 보험이에요. 거래처는 다이렉트입니다. 아니면 F2번 눌러서 다이렉트를 쳐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 납입액은 125만 원이고요. 125만 원. 전액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고 그랬어요. 전액 선급비용. 125만 원을 전액 선급비용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63만 137원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죠?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장 화재 보험이에요. F2번 우리 화재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고요. 240만 원을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이 없어요.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했고 선급 비용 처리를 안 했습니다. 얘는 전액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는 선급 비용 125만 원. 그래서 너무 많이 처리했죠. 그래서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고요. 얘는 전액 비용 너무 많이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부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조정 등록 찍어서 건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입력 찍어서 할게요. 직접 입력 찍어주시고 직접 입력 찍어주셨으면 하나는 송금 산입이라고 그랬으니까 송금 산입에 가서 마이너스 나온 거는 본사 자동차 보험이에요. 본사 자동차 보험. 금액은 63만 137원이고요. 유보 발생입니다. 또 하나는 전액 비용 처리한 건 송금부 산입이거든요. 공장 화재 보험이에요. 공장 화재 보험. 금액은 38만 7,945원 유보 발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송금부 산입당한 거. 작년에 송금부 산입당한 게 73만 1,000원 중에 48만 6천원이 요거 48만 6천원이 단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2020년 4월 30일까지 그죠? 작년에 그래서 올해 요거 송금 산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8만 6천원 송금 산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냐면 전기분 선급 비용이에요. 금액은 48만 6천원. 유보 감소 없어지는 거죠. 유보 감소 없어지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자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인조정 2에서 가산세 조정 계산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가 지출한 1,000만 원을 제한 모든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세금 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지출한 금액 1,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료가 240만 원 나와 있고요. 일반 과세자한테 임차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일 때 이렇게 송금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40만 원. 240만 원이 네. 지출 증명서류 네, 여기 240만 원이 들어가시면 돼요. 2% 가산세 38,000원, 48,000원 나오죠? 자, 개인한테 취득할 때는 가산세 없어요. 증빙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취득하는 건 가산세 없고요. 지로용지에 있는 것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으로서 간이영수증 받았어요. 네, 저도 가산세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140만 원 더해주시면 380이 되겠네요. 2%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회계 담당자 실수로 1분기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8월 25일에 제출했으니까 네, 지급 명세서 미제출이에요. 그죠? 여기에 800만 원에 1%입니다. 8만 원 가산세가 들어가시면 돼요. 50% 감면이 안 돼요. 3개월 넘었으니까. 3개월 이내면은 50% 감면인데 3개월 넘어서 제출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넘어서 제출했으니까 감면은 없고 그대로 8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산세 없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가산세 명세서까지 다 작성 끝났죠?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